여러분, 14시간 비행기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어보세요. 한국 승무원을 계속 괴롭히며 한국은 중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비웃던 중국 승무원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맞게 됩니다.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 정말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조입니다. K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는 유럽계 미국인이에요. 그날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긴 비행이었어요. 14시간짜리 장거리 항공편이라 솔직히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탑승하면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한국인 승무원 한 명이 중국 승무원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그 한국 승무원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입니다.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라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 조금 알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답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지민님 옆에 서 있던 중국 승무원이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던 그 승무원은 지민님에게 중국어로 뭔가 쏘아붙이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중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린이 영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꽤 컸거든요.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지민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된 걸까요? 단순히 다른 나라 승무원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14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지민님이 괜찮을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비행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식 준비 시간이 되자 승무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에 기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승무원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지민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승객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담요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중국 승무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리는 지민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다니면서 은근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민님이 카트를 끌고 지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다른 승무원과 이야기를 시작한다든지 지민님이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할게요. 여기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끼어드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 분담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리는 지민님이 하려는 일들을 일부러 가로채고 있었어요. 물수건 하나 나눠주는 것까지도 이건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니까요 라면서 지민님의 손에서 뺏어가더라고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기내 방송 때였어요. 지민님이 한국어 안내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린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은 제가 모든 언어 담당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색한 한국어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발음도 틀리고 문법도 엉망이었는데 다른 중국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히 괴롭히는 거잖아요. 지민님은 그래도 꾹 참고 계셨지만 표정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특히 린이 중국 항공사에서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요. 이해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지민님의 어깨가 살짝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다른 승객들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 앞자리에 앉은 독일 할아버지는 저 한국 승무원이 훨씬 친절한데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지민님이 그 모든 걸 참아가면서도 승객들에게는 계속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비행 5시간째,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민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기내식 시간이 되었는데 중국 승무원들은 지민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어요. 음식 배분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승객이 특별식을 주문했는지, 브리핑할 때도 지민님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무전기 호출이었어요. 승무원들끼리 연락할 때 사용하는 무전기인데 린이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모두 호출을 하면서 지민님만 빼먹는 거예요. 일부러요. 정말 일부러. 지민님이 저도 들어야 할 내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제일 속이 끓었던 순간은 린이 다른 승무원들과 중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지민님을 쳐다보며 킥킥거릴 때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민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 듯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승객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고 한국은 그냥 미국 떡 보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요즘 한륜이 뭐니 해도 결국은 중국 시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민님은 그때 물컵을 들고 계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꼭 참고 계시더라고요. 주변 승객들도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특히 저 뒤에 앉아있던 프랑스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영국 신사부는 아예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를 뻔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태도인가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동료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승객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지민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향해서는 진심, 어린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9시간이나 더 남은 비행이었는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민님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유럽공항에 도착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모든 승객들이 하나둘씩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짐을 챙기면서 지민님이 어떻게 지내실지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 직원 전용 통로로 입국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반 승객용 입국 심사대로 가야 했지만 우연히 직원 통로 쪽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들의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린이 제일 앞서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14시간 내내 지민님을 괴롭히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듯 굴더니 이제는 더욱 도도한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다른 중국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민님은 그들보다 조금 뒤에 서 계셨어요. 여전히 지친 표정이셨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옷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지민님이 또 불이익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린이 심사대에 도착했어요. 중국 여권을 내밀면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심사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중국 여권이군요. 심사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이번 여행 경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승무원이고요. 이게 직원 신분증이고. 하지만 심사관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 항공사에서 일하셨나요? 이전 근무지는 어디였고요?
홍콩을 경유한 기록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승무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리는 이미 땀을 흘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린이 갑자기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심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제 곧 지민님 차례가 될 텐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린의 심사가 시작된 지 벌써 15분이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심사를 마치고 출국장으로 나가는 길이었는데 직원 통로 쪽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잠시 멈춰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린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가방에서 온갖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지만 심사관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 스탬프는 언제 받은 건가요? 홍콩에서 며칠 머물렀나요? 그때 숙박한 호텔 영수증이 있나요? 심사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어요. 마치 린을 의심스러운 인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린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는 정말 승무원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라며 여러 증명서들을 내밀었지만 심사관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귀국 일정은 확정된 건가요?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린은 이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지민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중국의 우월함을 자랑하던 그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중국 승무원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중국어로 속삭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들 차례가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뒤에 서 계신 지민님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아마 내심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 비자는 언제 발급받으신 건가요? 발급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심사관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린은 이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린이 지민님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속이 시원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심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고 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통로에서는 승객들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데 이쪽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고 린의 얼굴은 창백해져 가고 있었어요. 린의 심사가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을 때 드디어 지민님의 차례가 되었어요. 다른 심사대가 열려서 지민님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조금 더 머물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민님이 심사대에 다가가시면서 여권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짙은 초록색 표지에 금색 글씨로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쓰여 있는 그 책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권 표지를 본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진 거예요. 아까까지 린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 KUREA. 심사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고 집에서 삼성 텔레비전 쓰고 있어요. 지민님도 미소를 지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펼쳐보더니 도장을 찍고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질문도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여행 목적은 업무시죠? 얼마나 머무르실 예정인가요? 이틀 정도 머물다가 다시 근무 스케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말로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심사관은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지민님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민님이 지나가시면서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까지 건네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같은 심사대, 같은 공항,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요? 리는 아직도 저쪽에서 온갖 서류를 뒤지면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지민님은 이미 여유롭게 통과하신 거예요. 지민님이 통과하신 후 저쪽을 돌아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는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중국 승무원들도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님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도 드실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권이란 단순한 신분 증명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 작은 책자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걸 실감했어요.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 하나가 이렇게까지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지민님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린과 다른 중국 승무원들도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저는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린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당당하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기가 다 빠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다른 중국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아마 각자 복잡하고 긴 심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린이 지민님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저기, 지민 씨. 린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지민님은 놀란 표정으로 린을 바라보셨어요. 당연하죠. 14시간 내내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실 만해요. 혹시 BTS 콘서트 간 적 있으세요? 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티켓을 구하는지 몰라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그 린이 맞나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미국 덕 보는 조그만 나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지민님도 당황스러워하시면서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몇 번 가봤어요.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린이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과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민님은 그런 린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다들 힘든 하루였잖아요. 그 순간 린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거고요. 다른 중국 승무원들도 지민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없는 사람 취급하던 것과는 정말 딴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태도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니요. 그리고 동시에 지민님의 성숙함에 감동받았어요. 그 모든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요. 린은 그 후로 지민님 옆에서 작아져 있었어요.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한국을 폄하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민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린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권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신분 증명서가 아니라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그 작은 책자 하나가 한 나라의 위상을, 그 나라 국민들의 지위를, 그리고 세계가 그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든 걸 말해주는 거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린이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나라였던 거예요. BTS와 블랙핑크,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삼성과 LG.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린에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린의 변화도 정말 극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한국을 깔보더니 결국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K-팝이나 K-드라마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강함이라는 게 누군가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품격 있는 강함이구나 싶었어요.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 하나가 린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듯이 한국은 이제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크기로 재는 강함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강한 말이에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지민님이 그 초록색 여권을 내밀던 순간, 그리고 심사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KOREA 라고 외치던 순간을요. 그 순간이 바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생각해볼 점이 많은 이야기였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좋은 사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